예, 자유한국당 8월 28일 원내대책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조찬회동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습회의를 통해서 8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업 프리점법 그리고 인터넷 전문 노래법 그리고 서비스 발전 기본법 특히 이런 규제 완화 경제 민생 활성화법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아직까지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따 11시부터는 소관 상임위 교수단체 간사단과 함께 다시 연습회동을 통해서 8월 31일 본회의 합의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견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조금 전 상황이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까지 가져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함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일에 전 세계가 발버둥 치고 갔었습니다. 북한 제재 압박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석탄이기도 합니다. 이 북한산 석탄이 2017년 4월 말에 울산경찰청의 정보관이 동서발전 관계자로부터 북한산 의심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쏘이고 수입한 업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서 작년 4월 말 전복가에서 수사첩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안수사대에 인계함에 따라서 울산청 보안수사대에서 내사를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작년 2017년 10월 3일 미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외교부로부터 전달받고 지금까지는 전부 오로세로 일관했던 그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 회의를 세 차례 10월 16일, 10월 24일, 11월 10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일부를 통해서 초지일간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지난번 관세청의 입장 변화로 북한산 석탄이 사실상 한국에 밀반입되는 그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관계부처 회의까지 세 차례 이렇게 개최한 사실 대응 방안까지도 논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철규 의원이
좀 이따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비로소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은 모든 경제 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은 그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일자리 5,000개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률 마이너스 0.2%, 저소득층 소득 증감률 마이너스 7.6%, 1분기 대비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6.7%포인트, 전년도 대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 한마디로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금입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실 것인지, 모든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에 올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했다는 우스개처럼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방향을 틀은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고 국민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이 말하며 대통령께서만 홀로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허경영 특검이 결국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아쉽게 종료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더루킹 일당이 19대 대선을 집중 겨냥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루킹 일당은 지난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2016년 12월 1154회에 불과했던 조작 횟수를 2017년 1월 14,872회, 6월 24,757회로 점차 늘렸다가 대선 국면이 본격화한 작년 2017년 4월에는 무려 768만 3,677회로까지 급격하게 대폭 늘려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더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입니다. 그 여론조작이 대선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도 통계 조작으로 가리려 하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대선 공간에서조차 여론 조작에 기대려 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더루킹 일당이 대선 공간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분명히 밝혀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언제까지 지난 대선 공간의 댓글 조작으로서 국민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초동 수사에 부실 서울경찰청장에 그대로 유임하면서 보훈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자료를 내민 통계청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고 압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인 대통령 정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반대 여론에는 꿈쩍도 안 하시던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비판론에는 하들짝 놀라셨는지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제도라며 부랴부랴 몸소 여론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안 하셨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방안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연금보험료 인상안이나 지급 개시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만으로도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연금 지급을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임시 방편식 돌려막기식 세금감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론에 민감하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금방이라도 입장을 내주실 거면 이제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이렇게 국민 여론을 살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그런 입장을 아예 배치하시켰습니다. 국민도 납득되지 않는 대통령의 이런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제 말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은근슬쩍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있었거나 논란이 야기됐던 5개,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중폭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었거나 논란이 야기됐던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한다면 그 어느 부처 하나 정책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처가 없었던 만큼 아예 조각을 다시 하는 편이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입제도 개편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나 멀쩡한 우리 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버린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탈원전의 북한산 석탄 문제를 야기한 산업부와 외교부, 고용참사와 경제참사를 빚어낸 노동부와 기재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국토부,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 논란에 휩싸인 복지부, 그 어느 부처 하나 말없고 탈없는 부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한 놈만 패려고 해도 대상이 너무 많아 버거울 지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관 자리 몇 개 바꾸고 자리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 대표님께서 짧게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줄이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와 고갈 시기 단축, 공무원,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불만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자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상적 수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 국민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약속한 만큼 국민연금을 지급하길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명문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중히 접근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법만으로도 기금 고갈 시 국가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 과거에 공무원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시점은 고갈 상태에 도달했던 때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이전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간 갈등 유발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현 세대의 노후 불안을 줄이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강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급보장을 법안에 담을 경우 정작 국민연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할 때 지금보다 훨씬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가 줄곧 반대한 것처럼 국가 지급보장이 연금 충당 부채로 인식되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국가 신인도도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이 국부 펀드로 인정받아서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투자 수익금에 대한 10 내지 15%의 과세를 면제받아 왔는데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면 국부 펀드로서의 혜택이 사라져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갈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난파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석이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기금 수익률은 바닥을 치는 등 총체적 난맥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따르는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635조 원이나 되는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1%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기는 5년 이상 늦출 수 있고 보험료율을 2% 올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 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안정적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기를 1년이라도 더 늦추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금 운영 전문가들의 이탈을 막고 장기 공석 상태인
기금운영본부장을 비롯한 기금운영본부의 유능한 인재들을 조속히 모시기 위해서라도 현재 전주에 있는 기금운영본부는 서울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손쉽게 국민의 지갑을 털어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메우겠다는 발상은 일찌감치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처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또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청장 경질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취업자 증가폭 감소 이유를 날씨 탓, 생산 가능 인구 탓, 심지어 전 정권 탓으로 계속 돌려왔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죄 없는 통계 탓으로 몰며 아예 수장을 교체해버리는 발상을 하고 실제 조치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통계 자료가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왜곡된 보고를 한 장본인을 후임 통계청장에 버젓이 임명하는 용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 통계청장 경지과 관련된 인사 문제도 문제지만 이 파급 효과가 심각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제 경제 지표가 나아졌을 때 결과는 결국 통계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국민이 그 통계를 앞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직사회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위축되어 있는 공직사회를 더 경직되게 하는 그런 조치로밖에 볼 수 없으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극히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조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통계 지표가 나오고 일자리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또 처방을 내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이런 이 인사 조치로 또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 조치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철규 의원께서 북한산 수입 석탄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상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대책이 또 구체적인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강원랜드 감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